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템포가 빠르다는 거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데 지수의 상승세랑 하락세도 굉장히 짧아요. 한 달 상승하다가 한 달 하락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자는 손실이 커집니다. 단타를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데 단타하는 사람들은 지금 피해가 굉장히 누적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변화가 빠르니까 기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손실이 나도 금방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달려듭니다. 본인의 계좌가 녹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매 중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식을 사고 장기로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올랐다 떨어졌다를 빠른 주기로 반복하니까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수익률도 별론데 스트레스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지치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주로 쓰는 전략인데요. 템포 조절을 빠르게 가져가서 상대가 지치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템포를 만들어야지만 그 패턴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개인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선물 매수를 했을 뿐이지 현물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요.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연초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4%밖에 상승 안 했어요. 시총이 높은 코스피 200은 2.6%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라던가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신용거래도 최근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10조를 넘지 못했던 신용융자는 2021년 25조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16조까지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 18.5조로 다시 급증했거든요. 이와 같은 추이로 지금 반대 매매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등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포모를 유발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용 미수를 쓰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용 미수로 변동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도 같이 많이 나오는 거죠. 유동성이 없는 장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보통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추격 매수가 위험하다. 오른 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용융자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는 유동성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열심히 대차대조표를 축소시키고는 있지만 몇 년 사이 올려놓은 게 많아서 과거로 돌려놓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산 가격은 경직성이 강합니다. 불황이 왔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10억 했던 아파트가 30억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억이 더 하락해서 과거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10억에 샀던 사람이 20억에 팔았고 20억에 산 사람이 30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내가 산 가격 이하로는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버티려고 합니다.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 또는 더 강한 공포가 왔을 때 그때 패닉셀이 나오죠. 보통 이거를 바닥을 다졌다라 말하는데 바닥이 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자산 가격이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더 큰 충격, 예를 들어 뭐 은행의 도미노 파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은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유동성이 늘어나고 시장이 회복되고 나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증시나 코인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놀랬던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크게 늘렸습니다. 유동성을 부었죠. 이걸 다시 회수할지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문제가 만약에 잔잔하게 지속된다라 그러면 연준은 유동성을 회수할 수 없게 견제를 받는 거예요. 대형 은행이 터지면은 이거는 이제 뭐 가는 거고, 잔잔한 은행들 정도는 연준이 계속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이 유동성을 비료 삼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를 부은 거죠. 나스닥 100을 보면은 8월달 썸머랠리 수준으로 지수가 올랐습니다. 작년 말 바닥에서 2000포인트가 올랐어요. 1월이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3월은 유동성으로 인한 반등이었다라 보거든요. S&P 500을 보면은 1월 반등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섹터가 나스닥엔 없어요. 그리고 S&P 500에는 있어요. 그 외에도 기업의 실적보다는 유동성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기술주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상승한다면 유동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주 중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코스피도 보면 낙차 큰 커브 같은 변화보다는 커터 같은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 많이 오른 주도주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관과 외인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공매도가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중에서 특히 많이 오른 기업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대신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덜 올랐던 기업들로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테마주 성격처럼 올라요. 약간의 변화가 더 있다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차전지 넘어서 불씨가 전이되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상승 초입인 이 섹터들의 주식을 살 거예요. 코스닥도 보면은 순환매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뒷전등 전략보다는 선점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상승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상승하고가 정상적인 패턴인데 지금 패턴은 그렇지 않죠.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별 이유 없이 돈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죠. 하지만 따라가는 매매는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핫따도 나쁘지만 상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순환매도 패턴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없을 때는 하나가 오르고 세력들이 이걸 매도한 다음에 다른 주식을 사요. 그래서 급등주가 얼마 못 갔다가 다시 급락을 합니다. 이 그 패턴이에요. 지수는 거의 큰 상승이 없는데 주가들은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태죠. 지수보다 개별주의 등락폭이 굉장히 큰 게 이럴 때의 특징이고, 반대로 유동성이 많을 때는 조금 달라요. 우리 2020년, 21년에 본 장이 비슷한데 크게 오른 주식의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업종의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 지수가 전반적으로 같이 끌어올라가겠죠. 그리고 코스피 200의 상승률이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더 높습니다.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은 그들의 주 타깃인 대형주를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주 위주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기술주를 넘어서 제조업들,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제조업들, 이런 형태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고 먼저 선점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